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7월도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저도 조금만 움직여도 지금 땀이 줄줄 흐르고 밤에 한강에 잠깐 런닝하러 간다라고 해서 나가도 런닝은커녕 경보 정도만 해도 다행인 것 같아요. 옷이 잠깐만 움직여도 흠뻑 젖는 이런 시즌이 온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여름이 왔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식시장 또한 굉장히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장이 연출되고 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미국으로 넘어갔더니 엔비디아가 드디어 시총 4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날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내가 내년까지 해서 또 10배거를 달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미리 말씀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상반기 증시 너무나도 준비를 잘했고 그대로 움직여서 우리가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겠습니까? 하반기도 또한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차근차근히 수행만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여러분 계좌가 다 이 뜨거운 여름처럼 활활 타오를 것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장을 이제 살살 보고 가야 되는데 오늘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는 최근에는 큰 이슈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싹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배거 핵심은 트렌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무엇인가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 그동안 상반기에 조방원이 굉장히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방원만 움직였느냐?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1, 2월에는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할 것이고, 그리고 AI,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로봇,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우리 사회적 현상이라고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 저출산이나 인구 고령화나 이런 쪽, 거기에 바이오가 같이 편승할 것이고, 그리고 놀고 먹자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엔터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음식료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리고 미용기기나 미피부 미용 이런 쪽으로 해서 화장품 이런 쪽으로 해서 좋은 시세가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주도주와 주도주 순환매가 다 이 섹터들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딱 하나 빠진 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 뭐가 있어요? 상법 개정 얘기 나오면서 지주사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이것 또한 작년 12월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움직인다? 연초부터가 아니다. 3월에 이제 배당하는 이런 전통적으로 금융주 중심으로 해서 배당 쪽이 좀 많았는데 요즘에 3월 배당이 좀 늘어났다. 그래서 3월 배당 이후에 이 배당락이랑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그리고 한 4월 정도, 그래서 1, 2월에 코스닥이 좋을 것이고 3월부터 조금 쉬어갈 수 있다. 그리고 3월에 안 쉬면 4월에 큰 위기가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월에 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때문에 4월에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그 위기 이후에 뭐가 움직인다? 조방원만으로는 지수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종목별 장세였는데 이제 지수가 움직여야 된다. 남들이 다 코스피 올해 목표가 2,800, 2,900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저는 2,400 흔든다라고 해서 제 의견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시장이 올 거고 3,000은 그냥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어디가 목표가 될지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년까지 해서 어디까지 움직인다? 여러분도 알 수 없고 저도 알 수 없지만 4,000 돌파 시도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사상 최고치 돌파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4월에 잡아야 되는 섹터 중 하나보다 지주사 관련주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데일리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와서 두산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밸류업을 지금 밸류업 얘기가 나와서가 아니라 과거부터 옛날부터 밸류업을 잘하고 주주 환원을 잘하던 기업이었다. 그리고 CJ 같은 경우가 올리브영 모멘텀에 힘입어서 좀 올라올 수 있고 SK 스퀘어나 이런 쪽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 가치, 당연히 이런 지분 가치가 있는 쪽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돈을 버는 기업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월이 되고 나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바닥에 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또 한화라는 지주사가 있었죠. 한화가 탑픽이다. 자회사, 손자회사들이 다 하나그룹에서 조방원의 주도주가 되고 있다. 뭐 원전 제외하고는 뭐 아예 뭐 하나그룹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죠. 오죽하면은 하나그룹의 별명이 야구 빼고 다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야구도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야구 팬분들이 올해를 즐겨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주식하시는 여러분들도 올해를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싹 정리하고 가볼게요. 자, 트럼프는 감세법 통과됐습니다. 아주 위대한 일이고 본인이 업적을 굉장히 크게 이룩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통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뛰는 이제 미국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나스닥 고용지표 제가 관심 갖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아시죠? 고용 쪽이 미국의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1차 지표다. 그래서 고용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6월부터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에 관심 가져야 되고 그래야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나스닥 하면 또 오늘 또 이 엔비디아의 그 기록적인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시총 1위 달성하고 멋진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닥스 같은 경우 독일 지수 같은 경우는 관세는 뭐 당연히 유예가 될 것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과 함께 가장 늦게 협상을 하지 않을까 싶은 정도. 왜냐하면 미국을 지금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중국이나 아니면은 유럽이나 이런 강한 힘을 가진 국가여야 되는데 미국이 중국을 겨냥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끝까지 가는 거고 최후의 이제 이런 교섭 대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도 미국한테 너무 모든 걸 다 내줄 수는 없다라고 해서 경쟁 관계 그리고 견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좀 빠르진 않다. 대신 유예는 계속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8월 1일까지 유예됐다라는 거. 그 이후에도 유럽은 부분적으로 협상을 하던 어떻게 하던 신경 좀 버리면서 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24시간 안에 끝낸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 끝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거짓말을 또 야무지게 잘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측면에서 젤렌스키나 푸틴 같은 경우는 다루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푸틴이 또 대대적으로 이제 드론 공격으로 해서 대규모 공격을 강행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도 좀 트럼프처럼 협상 바로 직전에 좀 강한 공격을 한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공격을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정말 큰 공격이면 드론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식으로 푸틴이 대항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빨리 협상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종 타겟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용한 내수 부양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지수 자체도 중국도 조용히 올라가면서 우상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중 고점 돌파해서 나아가는 모습. 내수를 이렇게 부양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중국 소비 관련주들 그리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일부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주의할 점 한 가지. 과거처럼 중국의 모든 걸 의존하지 않아요. 기존에 우리가 환활령을 지금 한번 겪어봤고 아직도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모든 걸 맡겼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도로 당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정 비중만 중국에 수혜를 입는다 정도지 중국에 과거처럼 올인하지 않는다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내수 부양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제 한활령 해제와 맞물려 가지고 긍정적인 이런 기업들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니케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선 협상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주차가 과거에 베트남이었고 2주차가 일본, 3주차가 한국이었죠. 이달 안에 일본하고 한국 정도는 빨리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주국방을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뺏길 거를 다 뺏기고 다 내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좀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조선이나 이런 부분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원전 같은 경우도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나 여러 가지 우리도 수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는데, 또 교묘하게 뭐 자동차는 예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대차 쪽에서는 좀 아쉽지 않을까 싶어요.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하고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열애가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 미국에서 판매량이 2위였는데 이제 GM의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죠. 판매량이 2위였는데 GM에 뺏기면서 3위까지 내려왔다라는 이런 측면을 보면은 미국의 정책은 어느 정도 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쪽에서는 좀 야속하다 느낄 수 있는데, 이 시장 뭐 조금 뺏긴 거 다시 뺏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저력도 보여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차례가 임박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상법 개정이 이제 프리패스가 되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관세,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좀 멋지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당선 직전에도 퓨리오사 AI 방문하고 하면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 소버린 AI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국가 주도로 해서 AI를 이제 좀 발전시켜 나가고 데이터를 좀 통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책에 맞물려 가지고 피해가야 되는 섹터,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섹터, 이렇게 딱 구분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돌아가는 정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은 제가 항상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 집중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뉴스를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것들만, 큰 틀만 딱 잡고 가면은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만 살짝 조율하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종목만 쏙쏙 좋은 것들, 어차피 좋은 종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종목을 지금 타이밍에 살 거냐, 아니면 조금 뒤에 살 거냐, 지금 비중 있게 살 거냐, 아니면 천천히 모아갈 거냐, 이런 전략만 수정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 너무 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작년 말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잘 맞춰만 나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눌림목까지 완성하고 이제 780포인트 돌파해서 코스피랑 키높이 맞추기를 해야 되는데, 코스피가 최대한 멀리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3,200포인트 뭐 전후까지 와 있는데, 이 구간 뭐 혹은 그 이상 여기까지만 와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도 아마 상승이 좀 정체가 될 거고요. 여기서 조금 숨고르기란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코스닥도 움직여야 될 타이밍이 있는데, 이제 코스닥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코스피에 집중되고 있죠, 수급이. 이 수급이 코스피로 코스닥으로 조금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살짝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활발해지는 순간이 코스닥이 좋아지는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뭐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아예 움직이지 않고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많은 자금이 묶여있는 2차 전지가 움직이면 좋겠는데, 이게 하반기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분기일지 4분기일지가 관건이 되는데, 하반기에는 살살 움직이기 시작할 이런 낌새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보면은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바닥에서 꿈틀대면서 적어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만들려는 모습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3분기에는 기술적 반등 정도를 만들고 4분기부터 급등이 아니어도 돼요. 야금야금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만 만들어도 2차 전지도 충분히 괜찮다. 그러면은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더 활성화가 될 겁니다. 지금은 AI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뭐 화장품이나 바이오 이런 쪽으로 활성화가 돼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쉬고 있는 로봇 관련 쪽이 하반기에 굉장히 좋을 거니까 관심 계속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2차 전지조 바닥에서부터 그냥 천천히 모아가면 된다.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눌림목까지 완성한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시장 정리 딱 깔끔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섹터 정리까지 끝났고 여러분들이 종목만 잘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동안 좋았던 섹터들 숨고르기 하거나 쉰다거나 하면은 왜 안 가냐고 붙들고 하지 마시고 살짝 조정을 해서 하반기에 좋아지는 섹터들로 이동한다. 하반기에 주도주가 아예 바뀐다가 아니라 주도주가 순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주도주 섹터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맞춰가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싹 지금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시고 전체 화면 보신 다음에 다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하반기 주도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사실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달에 주도주가 이제 교체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조방원이 조금 쉬어야 돼요. 끝났다가 아니라 더 가기 위해서 잠깐 쉬어야 되니까 쉬는 구간에 대체할 이런 섹터가 필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떤 섹터가 가장 우선이 되느냐? 간단합니다. 지수를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수 연동력이 좋은 섹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지주사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지수에 영향력이 있는 섹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수 영향력이 있는 섹터가 어느 섹터인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은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반도체나 자동차나 뭐 이런 쪽, 2차 전지나 이런 쪽이 생각나시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뽑는데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쉽게 알 수 있겠죠. 2차 전지는 일단 시총이 조금 낮아요. 아예 끌고 가기에는 조금은 낮다. 그러면은 2차 전지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아요. 아니면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조력자로 자동차랑 같이 둘이 움직이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 둘이 같이 움직이는 거 나쁘지 않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랑 2차 전지가 좋은가라고 하면 이건 아닌 것 같죠. 그럼 반도체 어떤지 보면 되겠죠. 저는 반도체가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코스닥도 지금 790까지 돌파했습니다. 중요 지점은 78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800포인트도 한번 건드리고는 왔어요. 도전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저는 780이 넘어가면은 그 아래에는 지하실이고 780 위에는 지상으로 올라온 거다. 이제 빛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층에 올라와서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두컴컴한 데 있다가. 그러니까 아이 눈부셔 하고 잠깐 적응 기간 갖고 휴식 구간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거래 대금이 지금 메말라 있고 코스피에 집중돼 있는데 이게 코스피를 넘어오는 순간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 쪽은 기본이다. 그리고 반도체가 안 좋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돼서 올라와 있다. 근데 그냥 뻥튀기 된 게 아니라 정말로 실적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미래 산업 기반으로 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작년에 시총 1조 원 돌파하고 실조를 돌파하고 작년 그 2조 작년 초에 2조, 작년 6월에 그리고 이제 3조 그리고 올해 7월에 4조 원을 돌파한 4조를 돌파하는 어마어마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이런 기업들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HBN 지금 현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뭐 이오테크닉스 뭐 등등 너무나도 많은 종목 제가 소개해드렸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선두에 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리기판, HBM 발열량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뭐 HBM뿐만 아니라 그냥 데이터 센터 자체가 발열량을 그냥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액침 냉각이니 뭐니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바닷속에 퐁당하고 빠뜨려놨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열량이 최대한 잡으면 잡을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전력도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저전력 쪽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드리고 있어요.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HBM은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느냐? 아니요. 움직이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유리기판 발열량 잡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아진다. 그리고 CXL 같은 경우도 차세대 메모리 쪽으로 해서 이제 작년부터 삼성전자가 판을 뒤집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국제 표준은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활성화가 어마어마하게 되진 않았어요. 대신 DDR5 쪽은 이제 활성화가 되었고 CXL 쪽은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해서 이제 점점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은 충분하다. 그리고 소캠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서 직접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제 뭐 M7이라고 불리는 이런 기업들이 다 요청하고 있고 브로드컴까지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반도체가 기본이에요. 이게 또 피지컬 AI까지 넘어가서 로봇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AI와 로봇 이걸 위해서 반도체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 2번은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소버린 AI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주도에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러냐라고 하면은 미국은 기업들이 워낙 잘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 가이아 X를 과거부터 제가 알기로 2019년에도 저는 그 가이아 X 프로젝트를 봤었는데 그때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프랑스는 독자적으로도 또 진행하고 있죠. 미스트랄 쪽으로 미스트랄 AI가 진행되고 있고 계속 이렇게 다들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도 AI 칩을 독자적으로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반도체 생산하고 싶다라고 누누이 계속 밝히고 있고 미국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도 우리 죽지 않았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뭐 알리바바나 이런 쪽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잘해놓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시대가 왔고 2차 전지주가 살아나느냐? 살아나는데 저는 본격적으로는 내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럽은 이미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실 이 삼원계 쪽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삼원계 쪽은 정말 좋은데 기술 장벽도 높고 해서 진입 장벽도 높고 해서 아무나 할 수도 없고 해서 정말 좋은데 우리나라의 정말 좋은 기술력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가 가격을 내려야 되는 타이밍에 계속 일론 머스크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가격을 계속 내릴 거다. 그래서 뭐 제조 공정부터 해서 뭐 다 일원화시키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니까 LF 배터리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지금 진출해서 가격 경쟁력으로 이기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본인들 나라 것만 지원해주고 우리나라에서 진출하는 건 보조금 안 해주고. 그러면은 가격 차이가 애초에 이렇게 나는데 더 벌어지겠죠? 가격 차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느냐. 유럽 전기차 시장이 이미 살아났다. 캐즘이라는 말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럽은 캐즘이 아니에요. 전기차 판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도 개선점을 계속 찾아가지고 맞춰가는 것, 그리고 ESS 쪽이랑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다변화를 하고 있다, 사업을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개선이 되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기에 기술적 반등 나오고 4분기부터 야금야금 올라가면 괜찮다. 뭐 급등이 나오면 더 좋고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좋은데 야금야금 올라가도 괜찮다. 어차피 내년까지 계속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살아나는 게 뒤로 밀리느냐 아니면 조금 빨라지느냐 차이인 거지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럽이 올해 1월부터 살아나면 하반기부터 좋아질 겁니다라고 작년에 말씀드렸던 건데 분명히 유럽은 살아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씩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자, 정책주와 개별주. 정책은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죠. SMG엔터의 뭐 76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개별주는 뭐 바이오주 너무나도 많은 종목들, 뭐 ABA 바이오도 200% 넘었고 인벤티지랩 300% 넘었고 이런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시고 여기에 이제 놀고 먹자주 이렇게까지 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하면은 코스닥 트렌드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의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싹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반도체는 기본이고 로봇주가 하반기에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계속 말씀드리자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아직도 지금 자리에 있는 거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는 지금보다 2배, 3배를 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지금 끝이 아니라, 지금 성장의 끝이 아니라 언제까지? 적어도 2033년까지는 올해 시장에 3배까지 늘어난다라고 지금 연구 결과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앞서가는데 문제는 이거죠. 하이닉스가 기술력을 따라잡히느냐 아니면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느냐. 지금보다는 따라잡히게 될 거예요. 삼성전자든 마이크론이든 지금보다는 더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파이가 같이 커지는 거니까 어차피 1위의 자리에만 있으면은 과거에 삼성전자가 그랬듯 1위의 자리에만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기업이 하이닉스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에 대한 가격이나 프리미엄은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HBM 글로벌 점유율 1위 이 부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작년 8월부터 해서 M7에서 커스텀 HBM을 제작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치보다 더 늘어나서 지금 풀캐파가 완성이 됐고 상반기에 내년치까지도 다 물량이
예약이 끝났다라고 합니다. 뭐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미리미리 예약 안 하면은 하반기에 뭐 작년처럼 브로드컴이 뭐 예약을 해서 뭐 3만 장 늘어나지 않았느냐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더 늘어날 때가 이제는 라인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들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기판, 뭐 CXL 이런 뭐 그런 소캠 뭐 등등 이런 쪽으로 해서 기대감 충분히 높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023년도에 월 3만 장 정도 약 3만 장 정도 생산하던 게 2024년에 월 10만 장 정도를 생산을 하다가 올해 한 4만 장 정도 생산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14에서 15만 장 사이였죠. 그런데 하반기에 최대 17만 장까지 생산한다. 이게 브로드컴에서 계속 찌르다가 어느 정도 공급 계약이 약속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약 월 3만 장 정도를 좀 더 추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예상 나오는 게 190만 장 초반에서 204만 장 정도 사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만 장 전후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그 정도 생산이 된다라는 거니까 아마 내년까지도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생산이 되고 중요한 거 내년 같은 경우도 충분히 17만 장에서 17만 장 이상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다음 차세대 모델이 나온다는 거죠. 이미 샘플은 고객사에 전달을 했고 HBM4를 통해서 더 값비싼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뭐예요? 실적은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기업이 SK하이닉스고 하이닉스를 비롯한 HBM 관련주들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커스텀 HBM 제작 요청한 M7 기업 여러분들이 다 아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애플,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뭐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브로드컴까지. 이렇게 여덟 기업만 알아도 되는데 이 기업밖에 없겠습니까? 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더 많은 기업들은 또 어디다 요청을 해요?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에도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 그리고 공장을 더욱더 증설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물론 TSMC가 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뭐 생산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크게 이제 많은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고 TSMC가 간다, 하이닉스만 안 간다,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삼성전자도 지금 뭐 움직이고 있는데 하이닉스 뭐 바닥에 있는다, 말이 안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체크하시고 벌써 75%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30만 원 이제 도전만 하고 지금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30만 원 그냥 지나가는 자리예요. 여기에 있을 종목이 아니에요. 이게 한국 종목이라서 그런 거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으면 100만 원을 넘어갔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뭐 100만 원뿐만 아니라 앞자리가 또 바뀌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서는 말이죠. 미국 기업이었다면. 그런데 한국이니까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고 수급적인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아직도 고작 이 싼 가격에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싸다라고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주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미반도체 TC본더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이브리드 본더로 가니 어쩌니 하면서 그쪽에서는 뭐 하나세미텍이 기술력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이제 시작하는 기업하고 기존부터 과거부터 해서 역량을 갖추고 있고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들어갔을 때 제품이 나오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지켜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세미텍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뭐 생산량을 늘려서 그 모든 공급량을 다 될 거냐라고 하면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상황을 보면서 좀 맞춰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하나 쪽에서도 뭐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SK하이닉스에서 하나에다가 뭐 독점 줄 거냐 아니면은 1 공급사를 하나를 주고 2 공급사를 한미로 준 다음에 한미는 지금 아예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넘어갔죠. 마이크론 쪽에 지금 65% 정도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쪽 집중하면서 이제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우리나라 기업 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한미가 계속 1공급사로서 지위를 갖출 수 있느냐. 지금은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해요. 오히려
하이닉스랑 좀 소원해지면서 이제 거기 있던 AS팀이 이제 마이크론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율도 올라가고 너무 좋다라고 마이크론에서 입이 귀에 걸렸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뭐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한미반도체가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분명히 제가 5월 말에 말씀드리고 지금 결과는 이미 10만 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온다? 지금처럼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 많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동안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뭐 자 다음 주나 해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또 싹 다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스페타시스니 이오테크닉스니 뭐 예스티니 뭐 H 뭐 많은 종목 너무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려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뭐 소캠 관련주들이나 CXL 관련주들이나 유리기판 관련주들까지도 제가 쭉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드렸으니까 그 섹터들 사이에서 어떻게 된다? 주도 섹터 안에서도 수단매가 돌아요. 하이닉스가 가고 한미반도체가 가고 이스페타시스가 가고 이오테크닉스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이제 뭐 KC텍이나 뭐 이런 쪽, 뭐 PSK홀딩스 이런 것도 움직이고 테크윈도 아직 바닥권에 있으니까 얘도 움직이고 다 수단에서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환매를 여러분들이 노리면서 타이밍, 뭘 먼저 살 거냐 혹은 싸게 사서 조금 시간을 투자할 거냐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매를 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저전력 반도체 쪽으로 해서 누누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12월 하순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가지고 아주 단기적으로 뭐 120포인트 넘는 멋진 상승률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2대1 TV만 시청하셨어도 세 자릿수 수익률 나는 종목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올 수 있구나. 뭐 10손가락, 뭐 발가락까지 해서 뭐 20개 이렇게 꼽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꼽는 거는 100%가 아니라 200%, 300% 이상 넘어가는 뭐 700%까지 올라간 이런 종목들을 꼽을 때 손가락, 발가락을 세야 되는 거고 100% 이상 되는 종목은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너무나도 많아요. 시장에서 올랐다가 아니라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종목 중에서 말이죠. 너무나도 많아요.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렇게까지 많은데 그중 하나가 제주반도체였고 지금 또한 강력한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너무 예쁘게 잘 받았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모아가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4월에 말씀드리고 벌써 45% 올라온 다음에 휴식 그리고 휴식 구간치 할 때 15,000원 구간 요 구간 갭 메우는 구간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또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까지 정확하게 줬죠. 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잖아요. 또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좋은 종목들만 딱 여러분들이 뽑아놓고 적재적소에 우리가 배치하는 것처럼 딱 그 타이밍이 왔을 때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고 매매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T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소캠 관련 쪽으로 해서 심택이 대장이고 현재는 뭐 기판 쪽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심택이 그 대장이고 그리고 TLB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 있을 때는 한번적으로 뭐 후발로 움직이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TLB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움직일 때 굉장히 화끈합니다. 상승도 화끈하고 눌림도 화끈하고 그리고 상승도 화끈하고 그리고 지금 눌려서 뭐예요? 계속 눌림만 나오면 이 구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17,500원. 이 구간에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올해 초부터. 반년 가까이 이 구간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 분기 이상 이렇게까지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움직여도 되는 구간입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때요? 37%라는 멋진 상승률이 나오면서 지금 어때요? 2만 원 넘어서 22,500원 이런 구간 계속 돌파 시도하고 있잖아요.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뭔 근거로 저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냐라고 의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엔비디아에서 요청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기판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반도체나 뭐 이런 부품을 꽂을 때 기판 없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기판은 가장 기본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중에 두 개가 일단 먼저 밝혀진 게 심텍과 TLB 정도가 앞서 나가고 있다 정도예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앞서 나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놓는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환매 정도 노리는 정도로는 TLB 같은 종목, 심텍 같은 종목이 아주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종목 계속 말씀드려왔으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꾸준히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필옵틱스 같은 경우 유리기판 쪽으로 소개해드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급등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37%, 36.95%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어서 요 35,000원 부근에 붙어갈 때마다 여러분들 모아가면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쉴 때, 위에 올라갔을 때 45,000원 부근 갔을 때 한번 정리할 구간 잘 줬잖아요. 정리를 안 하고 혹은 내가 기존에 매수를 못하고 하신 분들은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부 절반이라도 나는 좀 줄였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공략주 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반도체주입니다. 가온칩스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가온칩스랑 제가 AD 테크놀로지랑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AD 테크놀로지를 소개해드릴까 했는데 가온칩스 다시 한번 강조해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 시스템 반도체 DSP의 파트너고요. 전문가가 아니라 파트너죠. 그래서 파트너고요. 삼성 뭐 이쪽에 자율주행 칩 쪽을 들어간다라고 해서 현대차에서 작년에 또 입찰한 이 프로젝트의 이 첨병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정도만 보셔도 되고 ARM의 올해의 디자인 파트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꾸준히 선정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44,100원이 오늘 종가인데 10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44,000원인데 10만 원이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보시고 이제 뭐 가온칩스 편안하게 가져가시고 유리기판 쪽도 마찬가지예요. 필옵틱스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에서 적극적으로 유리기판 진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아무래도 이 방금 팔고 왔다 이 최태원 회장의 발언에 굉장히 삼성이 자극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유리기판 진출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기업이 원래는 AI 비전 솔루션 그리고 뭐 2차 전지 검사 솔루션 이런 쪽으로 해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인데 유리기판 쪽에도 수혜를 받는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널뛰기 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충분히 쉬고 있을 때 우리는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보는 게 맞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만 보셔도 여러분들 믿음이 탁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0,000원 아래는 좋은 가격입니다라고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고 위로 그냥 쭉 올라간다라고 15,000원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 구간도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순환매만 노리기로 했으니까 15,000원 구간 정도 보시고 9,4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제가 어려운 거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주식 이렇게 쉽게 하셔야 돼요. 주식이 그렇게 쉬우면은 제가 뭐가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죠. 주식시장에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정보의 홍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지도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보의 홍수 시대 그러다 보니까 페이크 뉴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걸러주는 AI 뭐 검색 기능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스트 소프트에서 이제 앨런을 발표하고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그 홍수 사이에서 정말 핵심만 뽑아서 쉽게 설명해 드리는 사람이 저니까 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육해드린 내용들 잠깐 정리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정책주 개별주 이런 쪽도 보셔야겠죠.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포트폴리오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계속 강조해드리는 이 화면 여러분들 잘 기억해뒀다가 아니면 사진으로라도 카메라로라도 살짝 찍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누이 보시고 여기에 놀고목자주 정도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개별주나 뭐 정책주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책주 같은 경우, 개별주 같은 경우 뉴스가 나오고 나서 보면 어떻다? 늦는다. 유명한 주식 격언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그리고 뉴스가 나오면은 우리는 팔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문에 사셔야 돼요. 뉴스가 나오면 이미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빵 터져서 급등해서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그것 쫓아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물론 예외 종목은 이런 종목이 있어요. 추세적으로 너무 예쁘게 올라가는 이런 종목이 있어요. 근데 다 이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샀을 때 너무 행복하고 만약에 중간에 사도 지금까지 행복을 누렸겠지만 다른 종목들도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큰 코 다치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 종목이지만 너무 좋은 타이밍에 우리가 공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종목을 작년 언제부터 했어요? 12월 6일, 12월 9일. 12월 6일과 12월 9일. 12월 6일은 금요일이었고요. 9일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투매가 발생하고 급락이 나온 날이에요. 아니, 투매 나온 날 어떻게 뭐 이런 종목을 사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11월부터 투매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싫어하시겠지만 저도 알고 있지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확보를 하시던가 정 내 종목 안 팔고 싶고 투매가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투매가 나왔을 때 돈줄 선생 이제선 저 사람이 투매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라고 꼭 한번 떠올려 주신다면 뭐 하라고 했어요? 안 믿었거나 대응 안 하신 분들은 쭉 밀렸을 때 내 종목 한번 싹 팔고 나서 그 시장에서 제일 강한 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제일 멀리 올라갈 제일 좋은 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제일 좋은 종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팔고 포트폴리오를 한번 싹 교체하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중에서 단기적으로 투매 나온 날도 제가 오후 2시 말론만 나와가지고 말씀드렸죠. 2시 20분에 여러분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지수는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 좋고 안 달면은 여러분들 매수 못하게끔 갭으로 올라갈 겁니다. 라고까지도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범위한 거니 아주 짧게만 보시면 됩니다. 3일 만에 87% 올라왔습니다.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SEMG 엔터,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SEMG 엔터를 보시면 됩니다. 라고 9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밤에 10시, 밤 10시에 나와가지고 제가 마켓 이너 2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오후 2시 장중에도 나와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린 이미 알고 있던 거니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면서 3루타 종목으로 호타준족이면서 가장 멀리 오래 끌고 가야 되는 종목으로 SMG 엔터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해요? 765%. 그리고 최근에 매도 타이밍도 알려드렸죠. 여러분 10만 원 구간 가면은 10만 원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 정도 구간 가면 단위도 바뀌는 구간이고 한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더 수익을 많이 내면은 주변 분들 부러워서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부러움 많이 사셨으니까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농담 삼아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9만 원 넘어서 10만 원 구간 이렇게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쉬어줘야 되는 구간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종목이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최소한 7만 원, 7만 원에서 7만 5천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은 정말 큰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요 갭매우로 내려온다라고 해서 5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가능한 가격이 아니에요. 가능한 가격이 내려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정을 얼만큼 받느냐, 짧게 받느냐, 강하게 받느냐 차이지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매도 타이밍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라서 말씀드릴 때는 좀 줄이세요 할 때는 제가 방법도 알려드렸죠. 1,000만 원 투자하셨으면은 여러분들 8,650만 원이 됐으니까 7천만 원 빼놓으시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죠. 그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원전주의 BHI도 마켓이너 마지막 날 12월 3일 날 말씀드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249% 올랐죠. 인벤트지렉 같은 경우 비만치료제 1월부터 계속 강조해드렸고 3월 13일 날 제가 신대가에서 여러분들 강조해드렸죠. 바닥입니다. 어떻게 해요? 319%.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가지고 트레이딩하고 매매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까지 해가지고 계좌 10배고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작년부터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100%에서 뭐 300% 되는 종목은 너무나도 많고 700% 나오는 종목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10배고를 달성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내년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앞에 두 종목과 함께 이런 종목들도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빠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자, 실리콘 응급제 대장주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2019년 배터리데이 때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이제는 상용화되고 있죠. 그래서 캐즘에도 실적 선자, 해외 매출 비중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69,000원대 너무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만 원까지 어렵지 않다 보시고 손절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68,000원 설정만 해드린 거고요. 자, 2차 정비 장비주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것까지도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장비주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PNT. 제가 이 종목도 종종 강조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삼원계의 배터리 종목들만 좀 어렵고 뭐 전해질 이런 쪽 소재 종목들만 어려운 거지 장비 쪽은 좋아요. 국내 매출 비중이 너무 낮아요. 유럽 좋다라고 했죠. 유럽 비중 높고요. 미국 비중 높고. 나무랄 데가 없는 종목입니다. 매출 1조 원 돌파해서 계속 좋아질 종목이니까 급등전 첫 양봉 나왔을 때부터 여러분들 관심 가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1,000원 너무 좋아요. 첫 양봉 나오고 쉬고 다시 한번 또 양봉 세워주는데 거래대금만 붙여주면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5만 원 구간 정도 지금 보이는 화면에 최상단인데 5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9,000원 이탈하면 뭐 리스크 관리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종목도 리스크 관리 의미가 없는 구간 정도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려 여러분들 앞에 두 종목은 반도체주 쪽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반기에 반도체 여러분들 저만 보면 이제 저 사람 또 반도체 얘기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정책주 얘기 지금 계속 안 하고 반도체 얘기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정책주 얘기는 제가 상반기 내내 했고 오르기 전에 바닥에서 다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이미 1월에 말씀드려가지고 300% 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제가 300% 넘게 올라간 종목을 지금 또 가져와서 사세요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면은 바닥에서부터 지금 200%, 300% 올라갈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요? 저는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앞으로 움직일 종목들, 시장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제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 지금 뉴스 나오지 않는 종목이라고 해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제가 소문 내드릴 테니까 제가 내드리는 소문 듣고 모두 10배거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줄 선생 이재선이었습니다. 모두 뜨거운 이 계절만큼이나 뜨거운 계좌 잘 간직하고 내년까지 활활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